안녕하십니까. 눈 깔깔깔깔 눈깔 사탐입니다. 저의 첫 영상은 영화 관련 영상입니다. 그럼 오늘 무슨 영화냐? 그럼 바로 영화 한산. 이 영화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자존심, 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이순신 장군과 일본의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한산도 앞바다에서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과연 누가 이기느냐? 그건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적장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왜 저렇게 나대는지 이해하기 위해 한산도 대첩이 일어나기 약 한 달 전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용인 전투 승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눈 깔깔깔깔. 때는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은 일본군 15만 명이 부산에 상륙하며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4월 14일 부산이 점령당하고 4월 15일 동래, 4월 25일 상주, 4월 28일 충주, 그리고 5월 2일 한강 방어진까지 뚫리며 도성 한양이 일본군의 손에 넘어갑니다. 우리의 존엄하신 임금님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개성을 거쳐 평양까지 피란을 가게 되면서 조선은 큰 위기에 몰리게 되었죠. 한편 왜군의 침입으로 아직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 전라도에선 전라도 관찰사 이광이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 부랴부랴 4만 명의 군대를 징집합니다. 여기에 충청도에서 8천, 경상도에서 100명의 군사가 합류하면서 무려 5만의 군대가 모이게 되죠. 이들은 스스로를 삼도 근황군이라고 칭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들을 그냥 근황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5글자를 다 얘기하기가 너무 귀찮거든요. 근황군은 스스로 군대 규모를 10만이라고 하며 위용을 과시하였고 선조 수정실록에도 10만 군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익숙한 이름도 있네요. 권율 장군이죠. 아, 이권율이 아니라 바로 이권율입니다. 나중에 행주대첩으로 유명한 장군이죠. 하지만 급하게 모인 군대는 머릿수만 많을 뿐 제대로 군율도 갖춰져 있지 않는 오합지졸의 군대였습니다. 그야말로 노답 그 자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독산성의 일본군은 근황군의 머릿수에 놀라 수원 독산성을 버리고 후퇴합니다. 1592년 6월 3일 근황군은 수원에 무혈 입성하게 되고 한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이때 용인 지역에 왜군 6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고 잔뜩 자신감이 오른 이광은 한양으로 가기 전 용인 지역을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안 돼! 여기서 잠깐 600명의 왜군들에 대해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 600명은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병사들이었습니다. 와키자카는 원래 이 전쟁에 수군으로 참전했었죠. 그런데 전쟁 초창기 경상도의 조선 수군들이 모두 도망쳐버리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에 따라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육지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원에 근황군이 도착했을 무렵 와키자카는 이 용인에 600명을 주둔시키고 자신은 1000명의 병사들과 함께 한양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광이 용인에 주둔 중인 이 600명의 일본군을 공격하려 하자 중의장 권율은 이를 말립니다. 멈춰! 멈춰! 적진 험한 곳에 있어 공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용인을 치기보다는 곧바로 한양으로 진격하는 게 더 나으니 우선 조정의 명령을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광은 권율의 조언을 개무시한 채 용인으로 진군합니다. 그리고 선봉장 이지시와 백광원에게 각각 군사 1천을 주며 문소산의 왜군 보루로 먼저 진군하게 합니다. 여기서 슬슬 불안해지고 있던 권율 장군은 이지시와 백광원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방심하지 말고 대군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우라. 라고 말이죠. 1592년 6월 5일 아침 이천의 선봉대는 문소산 보루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왜군을 얕잡아본 이지시와 백광원은 그 자신감이 어디서 그렇게 샘솟았는지 급발진을 하고 맙니다. 권율의 조언은 개나 져버린 채 왜군에 대해 전면 공격을 감행하죠. 그리고 이때 자신의 군사들이 근황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곧바로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용인으로 내려오죠. 와키자카가 도착하자 일본군은 방심하고 있던 조선군을 공격해 승리합니다.
이 전투에서 이지씨와 백광원은 적의 총에 맞아 전사하고 맙니다. 이광은 곧바로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광교산으로 퇴각하죠. 그리고 다음날 대망의 1592년 6월 6일 아침,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근황군을 와키자카 야사로의 군대가 기습 공격합니다. 그리고 근황군은 무기와 군량을 모두 버리고 앞다투어 튀기 시작하죠. 이때 왜군의 총칼에 죽은 병사 수보다 도망치다 깔려 죽은 병사의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근황군 개노답.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고작 1600명의 병사로 오만의 근황군을 이긴 겁니다. 이 전투가 바로 용인 전투입니다. 다른 일본 장수들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이 용인 전투를 계기로 일본에 떠오르는 스타가 됩니다. 스타, 떠오르는 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런 와키자카 야스하루에게 바다에 가서 싸우라고 명령하죠. 왜냐하면 당시 일본 수군이 조선 남도 앞바다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 잇따라 패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일본 수군을 벌벌 떨게 했던 그 예상치 못했던 그 복병의 이름은 이순신. 이때까지 2차 출정까지 성공리에 마치면서 일본 수군과 7번 싸워 7번 모두 이긴 이순신. 그리고 용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떠오르는 스타 와키자카 야스하루. 이 둘은 이제 한산도 앞바다에서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영화 한산의 내용이죠. 영화 한산에서도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용인 전투에 대해 수차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광양현감 어영당은 이순신에게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전술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협한한치는 용인 광교산에서 승리하면서 수성을 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수성에 성공한 셈이죠. 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당시 수성, 즉 성을 지켜야 하는 일본군이 오히려 수원성을 버리고 용인 광교산에서 싸워 승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의 전술에 대한 복선이기도 하죠. 공성도 아니다 수성도 아니다. 대체 영감께서는 어찌하려 하십니까? 즉 이순신 역시 수성을 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수성을 하는 전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곳 한산이 우리의 최전선이 될 걸세. 지금까지 눈깔 사탐이었습니다.